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미국 4분기 기업 실적 발표 이후에 구글이 90불대에서 행보하다가 107불까지 껑충 뛰어올라서 이제 미국 빅테크 3대장이 드디어 이제 상승 랠리를 시작하나 싶었는데 갑자기 2월 8일부터 2월 10일 금요일 어제까지 구글이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조금 궁금해서 구글 주가가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한번 알아보고 현 시점에서 구글을 매수해도 괜찮은지 한번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2일 구글은 광고 매출이 상장 이후로 두 번째로 뒷걸음쳤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광고가 줄어들면서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죠. 구글의 실적은 2022년 4분기 매출액이 760억 4,8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동기간 753억 2,500만 달러 대비 1% 상승을 하는데 그쳤다고 하네요. 그리고 순이익은 136억 2,4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206억 4,200만 달러에서 34%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성장주 개념에서 분기 기준 매출이 1% 성장에 그쳤고 20년 2분기, 10분기 만에 처음 기록하는 성과라고 합니다. 이날 알파벳의 최고 재무 책임자 루스 포랏은 올해 1월에만 1만 2천 명을 해고해서 1분기에 19억에서 23억 달러의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고 또 사무 공간을 축소하면서 5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직원을 줄여도 돈이 나가는 게 참 기업 입장에서는 슬픈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4분기 광고 매출액은 590억 달러로 2021년 같은 기간보다 3.6% 감소했습니다. 광고 매출의 상승세가 꺾인 이유는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광고 수주액이 후퇴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같은 광고 회사인 메타의 매출은 상대적으로 잘 나온 것을 보면 구글 광고가 광고 시장 파이에서 조금 밀리고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미국 법무부를 중심으로 구글이 문어발식으로 광고를 독점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무부는 구글의 애드 익스체인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달 1월에 미 법무부는 애드 익스체인지에 대해 골드만삭스나 시티은행이 미국 증권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면서 빅테크 기업의 광고 사업을 해체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애드 익스체인지란 홈페이지 운영자가 광고 인벤토리를 입찰해서 올리거나 광고주가 구글 온라인 광고 거래소에 참여할 때 필요한 구글의 디지털 광고 도구입니다. 그리고 구글의 다른 사업부인 클라우드 사업은 21년보다 32% 증가해서 73억 달러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는 큰 성과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구글의 연간 매출은 14% 증가를 했고요. 21년도에는 39% 증가를 했었던 거에 비하면 아주 낮아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매출이 7% 증가를 했는데요. 이것을 보면 확실히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간 영업이익이 4에서 5%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 놓고 보면은 구글의 영업이익이 낮아진 건 맞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22년에서 21년 사이에 2배로 영업이익이 늘어난 거에 비하면 21년과 22년 사이의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균치를 놓고 보면은 구글은 아주 훌륭하게 아직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위기론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 건 작년 11월 30일 챗 GPT를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AI의 챗봇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하고 있는 오픈AI 회사에서 만든 챗 GPT를 자체 검색 엔진인 빙에 챗 GPT 기능을 넣어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5일 만에 100만 명이 구독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홈페이지 빙과 엣지 안에 챗 GPT를 인터페이스에 넣어서 일반 사람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상호 대화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챗 GPT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글은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연합전선에 대항하기 위해서 내놓은 인공지능 챗봇 바드를 2월 8일 프랑스 파리에서 이벤트를 열었는데요. 구글의 대규모 언어 모델 람다를 기반한 AI 챗봇 바드의 성능을 시연했었는데 이날 이제 9살 아이도 이해할 수 있게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제임스 웹 망원경의 발견을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잘못된 답변을 해서 바드의 정확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구글은 컨퍼런스 콜에서 이미 6년 전부터 AI First Company라는 점을 항상 강조해왔었는데요. 구글은 실질적인 고객 서비스와 디지털 상품들을 연결되며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도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초부터 구글은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앞으로 몇 달 내에 3가지 큰 기회들을 만들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선 구글의 최고 경영자 순다르 파차이가 앞으로 몇 달 안에 구글 모델을 광범위하게 공개를 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강력한 AI 프로그램인 람다를 더 정교하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람다와 팜 같은 큰 AI 모델들과 딥마인드의 혁신적 개별 과제들을 사람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AI가 접목한 새로운 기능 툴과 API들을 기술 개발자, 그리고 광고 파트너, 그리고 유튜버 같은 플랫폼의 크리에이터들에게 새로운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AI가 크고 작은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다시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사실 저의 생각은 구글이 이 정도로 말했다는 거에 신뢰가 갑니다. 생각해보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대결이라고 보기보다는 구글과 신생기업 오픈 AI와의 대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저의 생각은 구글이 그 역사가 깊고 엄청난 인적 자원들과 인프라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구글이 쉽게 AI 대결에서 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구글 주주들은 더 저가로 구글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